1억 1,700만 원. 이 업체가 1년 동안 사기로 번 돈입니다. 이 업체는 2019년 7월 와디즈에서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에어프라이어기를 판매했는데요. 이 업체는 자신들이 가성비 전자제품을 만드는 가전제품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에어프라이어를 개발하자라고 하며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개발을 했다고 소개했는데요. 하지만 이 에어프라이어는 이 업체가 직접 개발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광둥 업체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의 로고만 바꿔서 판매한 겁니다. 이미 8개월 전에 중국 업체에서 KC 인증을 받았다는 것도 확인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개발 과정과 진정성을 운운하며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 업체는 이 에어프라이어의 펀딩이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반려동물 이발기를 판매하는데요. 이건 역시 개발했다고 말했지만 로고만 바꾼 중국산 수입 제품이었고 심지어 이미 예전에 오픈마켓을 통해서 사람용으로 판매했던 제품이었습니다. 사람용 제품으로 팔던 걸 이렇게 이름만 바꿔 동물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는 겁니다. 동물은 진동과 소음에 예민하고 피부와 털의 성질이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꼭 동물용 이발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초저소음 모터를 사용했다며 반려동물의 거부감을 최소화했다던 이 이발기의 실제 소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용 제품을 동물용으로 무책임하게 판매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업체는 이 이발기를 펀딩하는 중에 스마트폰 거치대 펀딩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 제품도 본인이 개발했다고 말했지만 그냥 중국산 수입 제품이었습니다. 이미지까지 그대로 사용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의 품질 역시 엉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평점 1점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전제품 전문 기업이라더니 스마트폰 거치대 펀딩이 끝나고 불과 일주일 뒤에 갑자기 캣휠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전제품 전문 기업이 갑자기 일주일 만에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로 탈바꿈한 건데요. 이 업체의 대표는 반려동물의 건강한 놀이 문화를 지향하는 전문 브랜드라며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목표로 지속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업체의 대표는 고양이 집사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가격이 비싼 캣휠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제품은 이미 몇 개월 전에 다른 업체에서 만든 제품이고 따로 주문도 받았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개발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 국내외 다양한 전시회를 참가하며 항상 좋은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면서 첨부한 사진이 그냥 관람용 입장권이라는 겁니다. 진짜 국내외 다양한 전시회에 참가하긴 한 걸까요? 게다가 더 황당한 건 자신을 집사라며 이렇게 고양이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이 고양이들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한 고양이 카페의 고양이들이라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집사라는 분이 본인의 고양이 사진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진짜 고양이를 기르는 게 맞긴 한 걸까요? 그리고 물론 이 제품의 품질도 엉망이었습니다.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고급 소재와 깔끔한 마감 처리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는 달랐던 겁니다. 이 제품의 평점 역시 1점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 업체는 나무로 만든 발 스트레칭 기구를 팔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는 방탄 주방이라는 가스렌지 가림막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가스렌지 가림막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와디즈에서 가스렌지 가드라고 검색해보면 딱 두 개의 제품이 나오는데요. 이 방탄 주방이 약 1년 전에 와디즈에서 펀딩했던 이 달빛 아래 렌즈 가드를 카피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이미 다양한 가스렌지 가림막 제품이 있고 가스렌지 가림막 자체가 구조와 모양이 단순하기 때문에 특별한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제품 카피를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문제는 제품 자체의 카피가 아닌 상세 페이지를 카피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한 용자분이 달빛 아래 렌즈 가드와 방탄 주방의 스토리를 비교 분석한 글입니다. 글을 보면 스토리의 전체적인 구성과 순서, 표현까지 아주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문장들을 보면 방탄 주방이 달빛 렌즈 가드를 많이 참고했다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문장들 외에도 빨간 양념이 튀는 GIF 이미지,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나오는 삼겹살 GIF 이미지, 심지어 메이커의 소개 내용과 후원금 사용 계획까지 참고한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당했다면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달빛 아래 렌즈 가드를 만드신 원작자분과 블로그에 비교 분석하신 용자분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댓글로 부당함을 알렸지만 돌아오는 건 고소장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비양심 업체가 다른 업체의 상세 페이지를 베낀 것이 처음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판매했던 다른 제품들도 살펴봤는데요. 아니나
아니나 다를까 이 업체가 판매했던 캐트릴 역시 먼저 판매됐던 뽀떼라는 제품의 스토리를 참고한 흔적이 보였고, 스마트폰 거치대도 블루스피어라는 거치대를 참고했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업체를 조사하면서 가전제품 전문 기업이라는 곳이 갑자기 캐트릴을 판매하고 스마트폰 거치대를 판매했다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비양심 업체가 참고한 제품들의 펀딩 금액을 보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참고했던 제품들은 모두 1억이 넘는 성공한 펀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양심 업체는 성공한 제품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제품으로 상세 페이지까지 참고하면서 쉽게 돈을 벌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비양심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1년 동안 8번의 펀딩을 진행하면서 6개의 전혀 다른 제품을 판매했고, 이렇게 다양한 이름과 이렇게 다양한 컨셉으로 직접 개발하지도 않은 제품을 직접 개발했다고 말하며 사기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정직한 분들에게 오히려 고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는데요. 김정훈 대표님, 지금까지 당신이 한 짓을 보면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영업 방해를 했다고 고소한 분들은 당신과는 다르게 진짜 정직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당신을 비난하지도 않았고 당신이 저지른 부당함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많은 분께 알리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렇게 고소한다고 해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게 뭔가요? 이 영상을 보고 저도 고소하실 건가요? 정신 차리시고 고소를 취하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망여우였습니다.